여러분 지금 총선이 끝나고 나서 재난지원금을 얼마나 줄지를 두고 그야말로 난리죠. 엇박자가 이거는 뭐 말도 못하는 엇박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당은 100% 줘야 된다. 정부는 안 된다. 이미 합의한 거다. 소득 70% 이하에게 주겠다. 이게 뭐 엇박자가 아이고 지금 현장은 말라 죽을 판인데 자기네끼리 싸우고 있다. 이런 밖에 생각이 들지 않아요.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무리하게 공약을 한 거죠. 사실은. 그냥 퍼주기로. 고민정 당선자가 지원 주소할 때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대표가 현장을 갔잖아요. 그때 고민정 후보를 당선시켜주면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 다 주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그러니 그 공약은 해놨고 이미 정부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2차 추경 예산을 국회에 제출해놨고 이러니 이게 뭐 엇박자가 날 수밖에요. 이게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추경 예산이라는 것은 국회에 제출하고 나면요. 이거를 정액하거나 혹은 감액을 할 때는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제출하기 전이다 이러면 뭐 여당이 더불어민주당이 기획재정부를 계속 압박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압박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국회에 제출하고 나면 이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무조건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헌법 57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국회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정액하려면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는 항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요즘 좀 이상해요. 요즘. 지금까지 홍남기 경제부총리 예스맨이었잖아요. 예스맨. 저도 예스맨이라고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통적인 관료 출신에다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윗사람 지시대로 움직이는 그런 예스맨이요. 심지어 물고기를 잡아오라면 연못에 가서 물을 다 퍼낼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들을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말빨센 정치인들 앞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종종 홍남기 패싱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뭐라 그래요? 소외를 당했다고 해야 되나요? 소외를 당했고요. 심지어 예스맨이라는 별명까지도 지금 붙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기획재정부가 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ATM기, 현금 자동 인출기 역할 아마 그런 취급을 받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매년 예산을 확장했습니다. 심지어는요 올해는 512조 3천억까지 여기다가 추경 11조 7천억을 했죠. 또 2차 추경까지 또 한다고 이야기해요. 이런데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홀대 받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지난번에 이미 추경 1차 추경 편성할 때 11조 7천억 편성할 때 말입니다. 그때 여당의 이해찬 대표하고 좀 트러블이 굉장히 심했죠. 더 안 올린다 그러니까 이해찬 대표가 장관 경질을 거론하기도 하고 여기에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열이 엄청 받았습니다. 난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 게다가 여당의 대표는 인사권자도 아니에요.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거든요. 그런데 여당의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 이것도 진짜 웃기는 거다.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당정 간 약속을 했어요. 당시에 청와대, 그죠? 그 다음에 여당, 그리고 기획재정부 이렇게 모여갖고 그야말로 끝장 토론을 하겠다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기획재정부는요 소득 하위 50% 고집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여당은 소득 하위 100% 아니 70% 요구했죠. 70%. 그래서 청와대가 어디 손을 들어서 줬어요? 소득 하위 70%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70%로 갔어요. 그런데 총선을 지나면서 100%로 또 바뀌었어요. 약속 파기다 이거예요. 약속 파기다. 이렇게 약속 파기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 입장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헌법 57조에 따라서 기재부가 동의권을 쥐고 있어요. 칼자를 거꾸로 쥐고 있으니까 쉽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좀 바뀔 여량은 있어요. 저는 바뀔 여량은 있다고 봐요. 왜냐? 국가 부채 관련해서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 재정 전략회의가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가 부채 비율은 40%에서 맞춰야 된다. 이게 마지노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 근거가 뭐냐 도대체.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바로 그냥 깨갱하면서 40% 룰을 어겼습니다. 벌써. 지금 41.2%까지 올라갔죠. 예.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전 국민에게 지급하라 하면 전 국민에게 지급할 거예요. 아마. 그렇게 가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은요.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러면 지급하라 이렇게 이야기할까? 안 합니다. 정치적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안 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선거 당시에 여당도 야당도 전 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야 합의를 해오면 여야 합의라는 전제가 따릅니다. 부담을 내가 안 지겠다는 거죠. 그럼 청와대는 그 합의에 따라서 기획재정부에 지시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여야 합의는 이미 야당 같은 경우 미래통합당이죠. 전 국민에 지급 안 하겠다 하고 70%로 가겠다 하고 말을 이미 바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야 합의보다는 아마 청와대 의중이 아마 결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중요한 거는요. 이게 정치적으로 자꾸 이렇게 놀고 있다는 자체가 저는 현장에는 심각한 그런 문제들을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장은요. 곧 죽을 직전이에요. 죽을 직전이에요. 제가 긴급재난지원금이 소득가의 70%한테 준다는 거 저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래도 빨리 현장에 가야 돼요. 예. 죽고 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죽고 나면 죽기 전에 마중물처럼 빨리 줘서 그들이 더 버틸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들이 더 버틴다면 나름대로 코로나19 사태가 점점 해결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전 세계가 해결 국면에 접어들면 버텨다가 우리도 좋아진다는 그런 이야기도 될 수가 있잖아요. 물론 일회성으로 이게 크게 좋아지겠느냐 은발에 오르주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주로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현장에 빨리 도달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미적미적 되잖아요. 현장은 골마 터집니다. 예,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누가 반대니 누가 찬성이니 이 중요한 것보다가는요. 70%가 됐건 100%가 됐건 현장에 빨리 내려갈 수 있게끔 방향을 잡아야 된다. 이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적미적 되는 게 총선에서는 뭐 다 이겼으니 이제는 뭐 급할 게 없다. 뭐 이렇게 보는 건가요? 좀 답답하네요.